옛날에 한 공주님이 왕자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봄날의 정원에서 만났고 서로 눈을 맞추며 주고받은 미소에는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여름이 찾아오자 왕자님의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공주님은 불타오르던 그 마음이 왜 갑자기 침묵으로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죠. 이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믿었던 여성과 이제 막 첫눈에 반한 풋사랑이 지나간 남성 사이의 관계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사랑하는 남자가 불과 몇 달 만에 변해버린 것 같아 가슴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강렬하고 매력적이며 다정했던 그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침묵하고 연락도 줄이며 마치 진심이 아니었던 것처럼 차갑게 대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도 그가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남자의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은밀하며 여러 층위를 가진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남자에게 사랑이란 때로는 마음이 아닌 본능에서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본능에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남자가 사랑에 빠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단계별로 변하는 생물학적이고 감정적인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버림받았다는 느낌이나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언제 나아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당신의 사랑을 진정으로 견고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지, 왜 상처받는지, 그리고 왜 올바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심리학과 사랑, 그리고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는 처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가왔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멀어진 것일까요? 그 답은 당신이 변했기 때문도, 그가 갑자기 사랑이 식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자의 사랑 방식이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름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그리고 그 내면의 성숙함 사이에서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역행하는 아주 조용하고도 복잡한 과정입니다. 남자의 사랑은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바로 욕망, 매력, 그리고 애착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3단계를 다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입니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내면의 교감이 아닌 외모나 분위기, 혹은 단순히 눈을 뗄 수 없는 무언가에 즉각적으로 이끌리는 상태이지요. 이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강하게 작용하여 신체적 친밀감을 갈망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것은 마른 짚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빠르고 강렬하지만 그만큼 쉽게 사그라들기도 하지요.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다정하게 웃으며 당신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다가온다면 그는 아마도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그 순간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그때는 아직 감정이 시작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본능일 뿐이니까요. 본능이 나쁘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직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관계가 지속되어 서로 대화하고 공유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쌓이면 두 번째 단계인 매력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활발히 활동하지요. 남자는 온종일 당신을 생각하고 만날 핑계를 찾으며 이전보다 긴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과 눈을 맞추거나 손을 잡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매력의 단계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며 여성들로 하여금 그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믿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과학적으로 이 단계는 보통 몇 달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지속됩니다. 이는 새로운 노래에 빠져 질릴 때까지 계속 듣는 것과 같은 일종의 중독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적절하게 가꾸지 않으면 서서히 식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매일 밥 먹었어? 뭐해? 보고 싶다라며 다정하게 묻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단답형으로 변하고 연락하기 귀찮아하거나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순간을요. 당신은 당황하며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고민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가 매력에서 애착으로 넘어가는 그 위태로운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숙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인 애착이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감정이 더 이상 휘몰아치는 파도가 아니라 묵묵히 흐르는 깊은 지하수와 같습니다. 남자가 매일 밤 보고 싶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고장난 스위치를 고쳐주고 깜짝 선물은 없어도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잊지 않고 사오는 것, 달콤한 말은 줄었어도 당신이 필요할 때 곁을 지키는 것. 애착은 열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정에서 자라납니다. 남자가 당신의 단점과 변덕스러운 모습까지 다 알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빛나지 않는 날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곁에 머물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당신이 그를 영원히 매혹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남자가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매력의 단계에서 멈추고 감정이 식으면 물러나 버리거나 심지어 욕망의 단계에서 바로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사랑을 차에 시작하기도 전에 돌아서는 남자들, 여성들은 직관과 깊이로 사랑하기에 단계와 상관없이 마음을 다 준 만큼 더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조종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사랑에 있어서도 남자는 스스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성이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첫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남자에게 마음을 전부 준다면 그것은 아직 약속을 지킬 만큼 깊어지지 않은 사랑의 모든 것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해서 서둘러 그 감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지 마세요. 시간이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행동으로 증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흔들림 속에 있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많은 여성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남자가 신체적으로 당신을 갈망하면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깊은 사랑의 증거라고 믿기 쉽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남자가 항상 신체적 친밀감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 반대가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관계 초기 서로에게 이끌릴 때 신체적 매력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빠르고 강렬하게 다가와 서로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지요. 이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욕망을 자극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 때 오히려 애착을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억제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몸은 갈망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연결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른 신체적 친밀감은 오히려 그들이 더 깊이 사랑하게 돕기보다는 반대로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로맨틱하게 흘러가고 달콤한 순간들을 보내다가 하룻밤을 함께하게 되죠. 하지만 불과 며칠 뒤 남자는 메시지가 줄어들고 대답은 건성으로 변하며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심지어 완전히 침묵해버립니다. 관계의 진전이라 믿었던 그 순간이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변곡점이 되고 여성은 여느 때처럼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남자의 마음이 너무 빠른 전개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쿨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 수컷 쥐를 대상으로 처음 관찰된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같은 암컷과 반복적으로 교미하면 흥미가 점점 줄어들지만 새로운 암컷으로 바꾸면 즉시 흥미가 되살아나는 현상이지요. 동물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이 효과는 새로움이 수컷의 본능적 반응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체적 친밀감이 감정이 형성되기도 전에 너무 빨리 찾아오면 남자는 신체적 욕구는 채워질지 몰라도 감정적인 배고픔은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깊어지기보다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물론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친밀감으로 시작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관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서 많은 이들은 깨닫습니다. 서로를 충분히 알게 될 때까지 신체적 친밀감을 미루는 것은 남자를 붙잡기 위한 기술이나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여성은 성을 남자를 묶어두는 도구가 아니라 충분한 정신적 토대가 쌓였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깊은 연결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 남자가 진솔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단지 욕망했을 뿐이었다고요. 멈추고 천천히 알아가며 몸을 앞세우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애착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성은 신성한 것이지만 잘못된 타이밍에 놓이면 모든 것을 뒤틀어 놓습니다. 마치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키면 맛을 느낄 수 없고 향도 즐길 수 없으며 때로는 목에 걸려 고통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깊어야 할 것들이 가벼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익숙한 남자는 쉽게 물러나게 되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자신이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 늘 알고 있죠. 하지만 영혼이 목소리를 내게 하려면 신체는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압도하지 않으며 단지 신체적 연결만으로 관계를 정의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관계를 맺은 후에 그가 나를 더 사랑할 거라 믿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반대로 흘러가 가슴 아파했던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이 지금 비슷한 고민으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는 거울이 될 수 있고 스스로에게는 자책이 아닌 따뜻한 이해와 포용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때때로 씨앗 하나를 곁에 두고 지켜보는 일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에게 더 빨리 싹을 틔우라고 소리칠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확인하려고 흙을 함부로 파헤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햇볕을 기다리며 자연이 스스로 제 할 일을 하도록 맡겨둘 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자의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뜨거운 여름바람처럼 갑자기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느릿하게 때로는 그들 내면의 성숙함을 요구하며 자라납니다. 많은 여성분이 남자의 무뚝뚝함이나 예전 같지 않은 표현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상처받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만 그들의 사랑 방식이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조금 더 조용할 뿐입니다. 누군가 말했듯 남자는 말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증명합니다.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기에 더 열심히 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침묵이 상대방을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일시적인 도취를 넘어 삶을 공유하는 동반의 단계로 접어들면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설렘은 책임감으로 바뀌고 달콤한 속삭임은 깊은 침묵으로 대체되곤 합니다. 바로 이때 오해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한 여성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웃고 어딜 가든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자 그는 무뚝뚝해졌고 로맨틱한 모습도 사라졌으며 사랑한다는 다정한 메시지도 끊겼죠. 그래서 전 그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보지 못한 것은 그 3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시간에 퇴근했고 고장난 문을 고쳤으며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밥은 먹었는지 챙겨 물었습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 시기의 사랑은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식지 않고 집안을 온기로 채우는 아궁이의 불씨와 같습니다. 한밤중에 당신을 깨우지는 않지만 집안이 차갑게 식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 불꽃이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떠나버립니다. 사랑은 늘 처음처럼 강렬하고 화려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단에서 나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한 남자가 곁에 머무는 것은 당신이 그를 영원히 설레게 해서가 아니라 뜨거웠던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당신과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깊은 유대감은 강요할 수 없으며 시간과 시련 없이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본 사람들이 뒤늦게야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이유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작된 사랑이 쉽게 허물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가 진지하다는 확신 혹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기다리며 아무 말 없는 그 때문에 마음 졸이며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장마를 다 보내야 싹을 틔우는 씨앗이 있듯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그 벽을 넘은 뒤에야 비로소 진심을 보여주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남자의 진짜 사랑은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한 남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그저 감정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사랑이란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인내하기를 선택하며 양보하기를 선택하고 가장 쉬운 길인 등 돌리기 대신 곁에 남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그녀는 단지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여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직선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으며 동화처럼 늘 아름다운 결말을 보장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모든 남자의 내면에는 늘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본능과 충동, 갈망을 가진 모습과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늘 본능적인 모습이 먼저 드러나고 여성분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은 단순히 그 사람의 눈빛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 스스로 꺼내지 못한 과거의 상처들까지도 안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때문에 친밀함을 두려워하고 실패에 대한 공포와 자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모르거나 말하는 순간 자신이 약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고 회피하며 바쁜 척하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분이 그 모습에 가슴 아파합니다. 버려진 것 같고 혼자만 사랑하는 것 같으며 혼자서만 애쓰는 관계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본능과 이성 사이, 열정과 동반자 관계 사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만약 당신이 그에게 강해져야 한다는 압박 대신 있는 그대로의 약함을 보여도 괜찮다는 안전함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다면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늘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서툴고 표현하는 법을 모르며 상대의 감정을 읽는 법이나 적절히 위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무심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하고 늘 강해야 하며 감정을 감추어야 한다고 가르쳤기에 사랑의 언어를 익히지 못한 것뿐입니다. 한 남자가 고백하길 상처받는 것이 두렵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여자가 떠날까봐 늘 숨겨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두려움마저 따뜻하게 들어주는 여성을 만난 뒤에야 그는 비로소
곁에 머물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늘 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를 진정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에게 압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할 때 자신의 가치가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에게도 냉정한 겉모습 너머를 보는 통찰력과 서두르지 않는 인내심, 그리고 어정쩡한 관계에 자존감을 팔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용감한 행위이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마음의 설렘뿐만 아니라 이해심 깊은 눈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맞추는 것 자체가 당신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충분히 부딪히고 깨진 뒤에야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이라는 올바른 사람을 만나 첫 마음부터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구를 구원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그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이상적인 환상을 사랑하는 것인가? 나는 그의 본능적인 모습과 부족한 부분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를 고치고 통제하려 하는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빨리 성장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때까지 충분히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숙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때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혹시 남자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느라 지쳐본 적이 있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시키지 못해 마음 아팠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실망감이 당신을 날카롭고 삐딱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랑을 배우는 계기로 삼으세요. 무조건적인 희생은 멈추되 눈앞에 있는 남자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너그러움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그동안 온 마음을 다해 아껴주었던 자신을 위해 우아하게 떠나세요. 맺은 말입니다. 남자의 사랑은 빨리 왔다가 떠나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지하수와 같아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마음의 중심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슬픈 점은 많은 여성이 그 흐름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오해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그 남자가 아니라 사랑을 도착지가 아닌 여정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열정과 설렘에서 동반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를 지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남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며 사랑의 끝까지 함께할 만큼 성숙한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당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내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깊이 사랑한다면 누가 기다려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누가 놓아주어야 할 사람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자아를 희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곁에 두기 위해 억지로 애쓰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 머무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든 그보다 먼저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심 깊으면서도 가치 없는 것에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이 되세요. 부족함을 늘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가 스스로 성장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여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랑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믿음을 잃으셨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용기 있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